네, 딜사이트스 단야 선생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단야 선생님 계시는 곳이 좀 많이 어둡나 봐요. 뒤에는 햇빛이 들어오는데 좀 밝게 네, 보고 지금 싶은데 역광인 것 같아요. 조명도 색상 켜신 것 위치를 잘못 같은데 배정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체 아우라를 한번 알겠습니다. 네. 뽑아보세요. 자, 오늘도 그럼 뉴욕 증시부터 국내 증시 어제장 흐름까지 체크해 볼 텐데요. 뉴욕 증시가 CPI가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숫자가 앞자리가 3으로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네. 이 정도면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CPI 같은 경우가 2003년 8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기대 이상 이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1월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 부분과 그리고 그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 요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임금 인상 효과라든가 물가 인상을 자극했다 이런 우려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는 기대는 접어버려야 된다. 이런 시장에서 불안감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응했던 것들을 본다면 우려보다는 굉장히 좀 나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 관계에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기 둔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새로운 이제 종전, 재건이라는 산업이 새롭게 됐을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대감이 반영된 것들 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증시 자금 유입 속도가 뭐 둔화됐을 뿐, 지금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본다면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오늘 장 1%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궁극적으로는 시장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인 박스권이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지수는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소폭 플러스로 전환시켰지만 섹터별로 본다면 오히려 굉장히 뜨거운 그런 새벽 마감이었어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연료 전지라든가 전기, 수소차, 양자 섹터들이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고 원전과 비철 금속, 그다음에 가상화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모바일 쪽들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방산 기계라든가 반도체, 철강 섹터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오늘 강세 급등을 했던 것들 보면 양자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D-웨이브 컴퓨팅이라든가 리게티,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양자 섹터에서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고 그동안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서 낙폭이 컸던 CVS 케어라든가 발라드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매각 이슈가 있는 인텔이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가 루시드, 오클로, 시스코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리프트라든가 웨스팅하우스, 바이오젠 이런 것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특히 리프트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 이상 급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해서 민감한 주가의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시장도 M7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중소형 종목 섹터로 폭이 넓어지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고요. ETF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상화폐라든가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보안,
방산, 항공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원유라든가 클라우드,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의료기기 섹터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소폭 강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M7 기업들의 이제 상승이 도드라진 것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 단기 급락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메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M7 쪽에 돌아가면서 이제 신고가를 냈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메타가 신고가를 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인텔이 오늘도 이제 7% 이상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딥시크로 인해서 낙폭이 컸던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 이제 단기 기술적인 반등은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반 엔비디아 전선이 구축됐거든요. 지금까지 블랙엘 같은 고가 고사양의 칩이 아니라 이제 맞춤형 반도체를 통한 중저가 사양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일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쪽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반 엔비디아 동맹의 싸움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우리가 발권 이제 상투는 확인했다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실적 이 부분이 실적 요게 이제 크게 대두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이제 메타는 이제 오늘도 727불까지 하는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CVS 같은 경우도 그동안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상황에서 약 15%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반면에 실적 부진이 나오는 것들 보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동시호가에서 14.7% 급락해서 16%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에 이제 7.92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실적 부진이지만 이제 단기 바닥권은 확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바이오젠을 보면 바이오젠도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갭 하락하면 장중 7.8%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128불대에서 꼬리 만들었어요. 그러면 실적 부진이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낙폭을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어제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역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보더라도 일단 지금 오늘 상황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테슬라 역시도 아직 추세 전환은 이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머스크의 지금 나가는 행보가 결국에는 테슬라에는 그 반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우주 섹터, 인공지능 섹터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재부각되기 전까지는 바닥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지금 원자재 쪽으로 보더라도 이제 주요 원자재들도 숨고르기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 신고가 경세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불이는 어제 하락했던 폭 거의 한 85% 정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시점이고, 이제 또 유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기술주들에 대한 부진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95,000불대까지 장중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97,700불대, 즉 1.4% 이제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94,390불대가 일자 단기 지지선이지만 저희가 94,300불대를 이탈했을 때는 91,000불대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 역시도 박스권을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역시도 오늘 소폭 이틀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쪽도 조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주요
시장 역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유럽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국의 증시를 보면 제일 같은 게 유럽연합의 경제 파산이라든가 경제 침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1월 달만 하더라도. 근데 이쪽 닥스라든가 파이낸스 타임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 증시는 결국에 만인이 열광할 때 조정이 오고 만인이 두려워할 때 바닥이 나온다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 증시가 의외예요. 지금 보면 미국이 관세 전쟁으로 굉장히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중국 증시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했던 배경을 보면 UBS 오버에서 딥시크발 AI 랠리는 아직 50%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 딥시크발 중국의 AI 랠리는 앞으로 지속된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AI 섹터들 강세를 보여서 상해나 심천, 항생 강세를 보였거든요. 여기다가 BY다가 자율주행 무료 소프트웨어 장착을 했고 그다음에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다. 요 이슈로 인해서 항생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상승폭이 둔화됐던 부분을 보면 미국과의 어떤 관세, 보복 관세 이 우려는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AI 섹터들 그다음에 CATL 상장 이 부분의 이슈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 상승이라든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약세 전환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미중의 보복 관세, 미국의 보복 관세 이 부분으로 해서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어제 이제 코스피가 의외였거든요. 어제 이제 이런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3천억 이상을 매도하면 지수는 전일 상승의 절반 정도는 조정은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3,800억 이상 장중에 매도했다가 마이너스권에서 시장이 이제 매수세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축소시켰고 현물 매수를 늘리면서 왜 코스피는 강보합을 마감했어요. 어제는 조선주와 방산 이날이 났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단기 바닥을 인식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보합권으로 돌려놓는 그런 업종 대표적인 바이오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고 코스피는 이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다면은 조선과 방산 요 섹터들이 시세가 지속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입될지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알고리즘 매매 성향의 주문이 강하기 때문에 업종 대표 대형주들도 장중 급등시켰다가 그 다음날 하락하는 그런 요인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과 방산의 강세가 이어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거고 자 그러면서 코스닥이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미국의 CPI 경계감도 있었고요. 그동안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로봇 섹터들이 단지 어제 급락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로봇 섹터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일단 단기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 고점 대비 30%에서 40% 조정을 봤을 때 거기서 가격 메리트가 나올 수 있고 로봇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점에서 매수하자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로봇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의 뉴스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평택 그 생산 라인이 이제 6월부터 100% 본격 가동을 할 것이고 엔비디아가 직접 평택 생산 라인을 방문해서 독려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가 지수를 견인할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KDI를 비롯해서 주요 경제연구소에서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지만 추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2,555포인트 직전 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3,700억 순매수를 보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순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6시 시간의 대량 매매에서 2,746억 순매수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전으로 매수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에 가담한 거는 대략적으로 9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거에는 우리가 착시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어제 코스닥 역시도 1,200억 매도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고 선물 역시도 400억 순매도를 보였지만 누적 7,200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선물 가지고 지수 조절을 지들 멋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9시 47분에 3,900억까지 순매도를 보였다가 결국 이제 1시 30분 때까지 쭉 매도 그림을 줄이면서 1,300억까지 줄이더니 결국에는 마감 무렵에서 이제 200억에서 종가에 400억으로 늘렸지만 선물을 크게 줄였죠.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관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오늘 상황에서 3천억 이상 순매수할지 여부를 지켜보자. 오늘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면 삼성의 이런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한번 지수 상승을 더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증시 주변을 보면 이제 예탁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CMA는 소폭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약 3천억 정도 나가면서 210조 6천억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수익증권으로 보면 국내는 500억밖에 유입되지 않았지만 해외로는 5,300억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주식형 수익증권 규모가 68조 원대에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은 보이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비뇨기암 심포지엄이 있죠. 그러면 비뇨기 치료제, 항암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이제 부각받을 수 있고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산 쪽들은 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하루 더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탄소 시장 전문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뭐 구수 관련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본다면 양자와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는 HM 반도체 이렇게 보자. 그러면 양자와 HBM을 오늘 오전 1순위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유리기판까지 1순위로 보고 제약바이오와 방산항공을 오늘 하루 오후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가 좀 다른 공략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공략주 보면서 하대시 종목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전략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하대시 종목 가운데 최근 계속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한화오션, 어제도 주가가 두 자릿수 대 급등을 보였으니까 이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카페24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하나오션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이제 7만 원에서 7만 3천 원을 제시했는데 어제 이제 달성해서 그래서 일단은 매도 쪽으로 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같은 거는 미국 해군의 MRO 이제 한국 시장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미국 하원 쪽의 의견들 이 부분에서 조선주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이라든가 수급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분들 어제 전량 매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유하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6만 9천 원을 우리가 매도하신 분 마찬가지지만 6만 9천 원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 일단 다시 매수하자. 그래서 8만 5천 원까지 도전하고 대신에 6만 9천 원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저가 확인한 모습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라방이죠.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이런 쪽들에 대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 지난 어제 그저께 시점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카페24 역시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54,500원 지지 여부를 한번 보자. 이거 이탈한다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54,500원을 지켜주면 7만 원 도전해보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오션과 카페24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핫이슈 종목은 뭘까요? 모처럼만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네네. 오늘 보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셧다운이 해제돼서 평택 공장을 최대치로 가동률 100% 올릴 것이다. 이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 공장을 방문한 엔비디아가 HBA 공장을 직접 챙겼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지난번에도 52,200원 부근이면 바닥권입니다 해서 52,200원에서 그 58,000원, 6만 원 목표 박스권으로 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이라든가 이제 그 팹 가동률 높였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YC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54,000원부터 시초가까지 매수하는데 손절은 49,500원 잡고요. 목표가는 61,000원을 잡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자사주 취득이 끝나죠. 그러면 여기서 소각을 한 그런 가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61,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 공략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61,000원. 아유, 좀 아쉽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61,000원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종목 뭘까요? 오늘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섹터가 움직였어요. 유리기판 쪽들이 어제 많이 빠졌는데 SK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유리기판 투자 확대하면서 유리기판 쪽들이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방산업계가 어제에 이어서 또 좋았거든요. 올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할 것이고 정부가 600억 규모 방산 펀드를 조성한다. 그래서 코츠테크라든가 웨이블렉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저희는 이제 방산 쪽에서는 한화 시스템 쪽을 계속 밀었는데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코츠테크라든가 웨이블렉 이런 쪽들도 어제 시세 연속적으로 이어갈지 요 지켜보고 관전 포인트는 어제 상승했던 거에 절반 평균 가격을 지켜주면 또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의 단위가 종목, 방산 관련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장 핫이슈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도 딜사이트S 단양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